영상 보는 거야? 이게 무슨 그래프일까요? 신기한 그래프가 있다. 자, 이거 역시 적외선 촬영하면서 이렇게 돼 있어. 해수의 온도 분포. 자, 그러면 자, 해수의 온도, 해수의 특성에 대해서 첫 번째 해수의 온도. 그 외에 그 수산시장이나 여기 마트만 가더라도 생선 코너 가면 그 대부분 국내산 고등어는 별로 없고 무슨 저기 어디 산이 많지? 필리핀 저쪽 아무튼 동남아 쪽 이쪽 바다에서 잡은 물고기들이 이렇게 있어. 그러면 우리나라 동해에서 잡은 물고기보다 그쪽에서 잡아온 물고기들이 훨씬 더 싸. 그리고 맛이 우리나라 동해에서 잡은 물고기 맛이 세계적으로 훨씬 좋대. 그러면 거기서 예전에 우리 할머니한테 그래서 아니 똑같은 바닷물에서 잡았는데 왜 맛이 다르냐는 거지. 맛이 왜 다르지? 왜 맛이 다르지? 왜 우리나라 동해 거 훨씬 더 맛있지? 맛있으니까. 왜 맛있을까? 해수가 높아요? 해수가 높다라는 거 일단 말 그 단어 자체가 틀렸고 그러니까 우리가 할머니들은 그래서 아니 바닷물에서 건져 올렸는데 바닷물이 그 바닷물 아니냐고. 근데 바닷물이 다 같을까? 네. 뭐가 다르지? 농도. 그치. 염분의 농도가 다른 건 거야. 염분의 농도도 다르고 또 뭐도 다르다? 온도도 다르다. 그래서 그 염분의 농도가 다르고 온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 환경에 맞는 생물의 종류도 다른 건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열대지방에 못 살듯이 우리가 그 아주 열대지방 우리 열대 우림지방에 우리는 못 살잖아. 이렇듯이 그럼 그 지역에 맞는 그 지역 특성에 맞는 애들이 사는 건 거지. 자, 그러면은 바다의 특성 중에서 해수의 온도 먼저 살펴볼 건데 해수의 온도를 세 가지로 분류를 해. 일단 제일 위에 있는 거 표층 온도라고 해. 바닷물 제일 위쪽에 바닷물도 굉장히 깊잖아. 바다의 깊이가 우리 지구에 있는 가장 큰 산 에베레스트산 그 산맥보다도 훨씬 더 깊은 곳이 더 많아. 그러니까 위로 올라와 있는 것보다 바다 밑쪽으로 내려가는 깊이가 훨씬 더 깊은 거야. 그러면 그 바닷물도 이렇게 나누는 거야. 제일 위쪽 부분을 표층 수온이라고 얘기해서 표층 수온의 분포. 여기는 위도나 계절에 따라서 해수의 표층 수온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림이 잘 보이나요? 자, 여기 0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곳이 적도. 그러니까 지도를 세계 지도를 이렇게 사각형으로 평면으로 펼쳐놓은 건 거야. 그리고 가운데가 적도 부분. 적도 부분 온도를 봤더니 다 빨개. 자, 이쪽은 온도가 뜨겁다는 거지. 왜 뜨겁지? 왜 덥지? 왜 덥지? 적도니까 더워? 적도는 왜 덥지? 뜨거워서. 왜 뜨겁냐고. 그치, 그렇게 말해야지. 태양 에너지를 많이 받아서라고 말을 해야지. 자, 그래서 이 바다의 온도에 영향을 주는 가장 큰 요인은 태양 에너지다. 그래서 태양 에너지 흡수해서 해수의 수온이 높아지는 건데, 자, 여기가 0도를 기준으로 해서 0도에서 가까운 쪽이 저위도, 0도에서 멀어질수록 고위도라고 말하겠지. 자, 그러면 위도별 표층 수온의 분도를 보면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갈수록 표층 수온의 온도가 올라간다, 낮아진다? 낮아집니다. 그래서 갈수록 태양 에너지가 적게 도달하기 때문에 이렇게 낮아진다는 거. 그리고 위도가 같은 지역은 표층 온도가 대부분 비슷하다. 그 다음에 해수의 연직 소부. 연직이 뭐지? 그 연직이라는 단어를 과학 시간에 언제 배웠냐면 안 배웠어요. 배웠어. 중력할 때. 중력의 방향은 미체죠. 그 연직 방향으로 얘기하는 거야. 지구 중심 방향. 그래서 연직이라는 거는 이렇게 수직으로 내려가는 그 분포를 얘기하는 건데 어디 갔어? 해수의 연직 수온 분포. 깊이에 따라서 해수의 수온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해수의 연직 수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해수의 연직 수온. 바닷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바다 위쪽, 바닷물의 제일 위쪽 표면의 온도가 제일 높을까 낮을까? 높고 아래로 내려갈수록 온도가 점점 낮아지는데 그 이유도 뭐 때문이다? 태양 에너지가 도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밑으로 내려갈수록 온도가 낮아지는데, 자, 온도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 그림 딱 이건 거야. 여기 제일 위에 제일 위층이 혼합층이라고 되어 있는 거, 여기가 바다의 제일 위에 표면인 거고, 그 바로 아래를 수온 약층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 밑에를 심해층이라고 얘기하는데, 자, 여기 이건 이제 온도가 이렇게 달라지고 있는데, 혼합층이라는 거는 이 혼합층 사이에서는 이 수온 얘가 지금 많이 대류가 일어나.
대류가 일어나서 요 사이의 구간에서는 온도가 비슷하게 유지가 돼. 그리고 그 바로 아래가 수온 약층인데 여기서부터는 온도가 급격하게 떨어져. 급격하게 떨어지는 수온 약층이 있고 그 밑에 심해층은 온도가 거의 일정하다. 온도가 낮은 상태에서 거의 일정한 거야. 그래프를 볼 때 여기가 0도야. 그래프가 얘를 이렇게 세워냈으면 좋겠는데 그래프가 이렇게 나와. 여기를 0도, 여기 이렇게 가로축이 지금 수온이고 여기 내려가는 게 바다의 깊이를 얘기하는 건가? 자, 그래서 이렇게 온도가 깊이에 따라서 온도가 다르게 되는 요인은 태양 에너지와 바람의 영향이다라는 거. 자, 혼합층의 특징 보면 혼합층은 태양 에너지의 대부분을 흡수하여서 수온이 높고 바람에 의해서 해수가 혼합되기 때문에 수온이 일정하다. 바다도 그러니까 바람도 깊이까지 못 들어갈 거 아니야. 바람도 여기 위쪽에만 작용을 받아. 그 위쪽에만 작용을 받기 때문에 이 혼합층은 태양의 에너지도 골고루 받고 바람의 영향도 잘 받기 때문에 이 혼합층은 대류 활동이 일어나서 골고루 잘 섞여서 수온이 일정하다. 혼합층의 온도는 일정하다. 그리고 이거는 항상 두께가 똑같은 게 아니라 바람이 강하게 불수록 이 혼합층의 깊이가 더 두꺼워진다. 여기서 봐봐. 손 하지 말고. 자, 그 다음에 수온 약층이라는 거는 깊이가 깊어질수록 수온이 급격하게 낮아지는 층인데, 자, 여기 수온 약층은 뭐냐면, 자, 그러니까 물을 딱 3개로 자른 거야. 딱 3개로 잘라서 여기는 따뜻해. 여기는 엄청 차가워. 자, 기체건, 액체건 간에 온도에 따라서 어떤 특징이 있다? 자, 기체 먼저 볼게요. 따뜻한 공기는 어디로 간다? 위로 가고요. 차가운 공기는 아래로 내려가. 뜨거운 물과 찬물을 섞으면 뜨거운 물은 어디로 간다? 위로 올라가고 차가운 물은 아래로 내려가. 근데 바닷물 자체가 이미 위에서 태양 에너지가 내리쬐기 때문에 위는 이미 뜨거워. 밑에는 태양 에너지가 도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미 엄청 차가워. 이랑 섞일 일이 있을까? 안 섞여. 일부러 저어주지 않는 한 안 섞인단 말이야. 위에는 뜨거우니까 가벼워서 일단 위에 있어. 얘는 차갑고 무거우니까 밑에 있어. 그럼 얘는 섞이질 않는 거야. 여기만, 요 혼합층에서만, 요 사이에서만 바람이 작용하기 때문에 여기서만 계속 섞이는 거고 여기서부터 안 섞여. 그러니까 여기는 바람도 없어. 여기는 이 물이 움직임이 별로 없단 말인 거야. 섞이지 않고 이 상태로 그대로 있어. 그래서 요건 어떻게 되기만 해? 대류는 일어나지 않는 상태에서 급격하게 온도가 내려가긴 하는 거가. 여기는 굉장히 따뜻하잖아. 여기는 엄청 차가워. 그래서 온도가 여기에서 여기까지 급격하게 온도가 떨어지는 층이 바로 수온 약층이다라는 거. 그래서 따뜻한 물이 위에 있고 차가운 물이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이미 안정된 상태인 거야. 그래서 얘는 움직이지 않아. 대류가 일어나지 않고 매우 안정된 상태다. 이게 수온 약층의 특징. 심해층. 태양 에너지가 거의 도달하지 않기 때문에 수온이 매우 낮고 일정한 층이다. 그리고 위도나 계절에 관계없이 수온이 거의 일정하다. 거의 일정하게 굉장히 낮은 상태로 유지가 됩니다. 심해층에서는. 심해층에서 살고 있는 생물 본 적 있어? 영상. 바다 여기에는 햇볕도 안 들어. 그러니까 우리가 생물이든 식물이든 동물이든 살아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 태양 에너지가 필요하고 산소가 필요해. 지구상에 모든 생명체가 살아나가려면. 근데 이 바다 깊은 심해층에 살고 있는 생물이 있는데 태양 에너지가 거의 안 들어가. 햇빛을 전혀 못 봐요. 산소도 거의 아주 희박해. 그래서 근데 여기 살고 있는 애들이 있어. 그래서 여기에 사는 애들의 특징은 뭘로 살냐면 그 지구 내부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지구 내부의 열기 있잖아. 지구 내부의 열기에 의존한대. 그 희박하게 올라오는 그 열기에 의존해서 그나마 숨쉬고 살고 있대. 여기 사는 심해층에 살고 있는 애들. 그 있다고 뭐 불가스리 비슷하게 생긴 애들이 여기서 사람 흐물흐물하게 살고 있어.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 우주에 그 바다를 갖고 있는 그런 행성들에서도 이런 심해층이 존재하기 때문에 생명의 가능성이 보이는 게 이 층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연적 수온 분포를 크게 나눠서 혼합층, 수온 약층, 심해층 이렇게 나눈다는 거 기억하고 각 층의 특징들 기억을 하세요. 위도의 특징, 위도별 특징, 저위도가 어디지? 어디를 저위도라고 얘기할까? 저위도가 어딜까? 지구본에서 저위도가 어디를 말하는 걸까? 위에. 여기는 극지방이고요. 여기는 고위도고요. 저위도는 적도를 중심으로 적도 부근, 적도 딱 가운데 동그란 지구본에서 딱 적도 부근, 적도 고줄 위아래 그 부분이 저위도고 적도에서부터 위로 멀어지거나 아래로 내려가거나 여기는 다 고위도다.
그래서 저위도는 표층 수온이 가장 높습니다. 당연하지. 서울은 적도 부근이라고 얘기했잖아. 적도 부근이기 때문에 태양 에너지를 가장 많이 받기 때문에 표층 수온이 가장 높고 바람이 약해서 그 적도로 갈수록 적도 부분으로 갈수록 바람이 약해서 혼합층이 얕게 나타나. 적도 부분으로 갈수록. 그리고 혼합층과 심해층의 수온 차이가 크겠지. 적도 부근이니까 바다 위쪽 굉장히 뜨거울 거고 심해층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더 차가운 거야. 그래서 이 수온 차이가 크기 때문에 수온 약층이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이 저위도 해역이고 중위도는 우리나라가 분포하는 그 일대들을 다 중위도라고 얘기해서 여기는 바람이 강하게 불기 때문에 혼합층이 가장 두껍게 나타난다. 고위도 극지방으로 갈수록 북극으로 가든지 남극으로 가든지 여기는 표층 수온이 매우 낮고 층산 구조가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래프가 볼게 이 옆에 두 개 그래프를 다 봐야지 돼. 여기서부터 자 볼게요. 자 플러스 강의에서 위도에 따른 태양 에너지의 양 위도 여기가 영도잖아. 여기가 적도 0도가 적도야. 그럼 적도에서부터 위아래 여기가 저위도 여기 저위도 여기가 중위도 여기가 고위도. 그래서 위도에 따른 태양 에너지의 양은 적도 부분 저위도 지방에서 북사 에너지 양이 훨씬 더 많고 고위도로 갈수록 태양 에너지 양이 줄어든다. 그리고 이 표도 중요해. 해수의 연직수 분포에 영향을 주는 요인. 자, 혼합층은 태양 에너지도 많이 받고 바람도 많이 불어야지 돼. 그래서 혼합층이 두껍게 유지될 수 있고 수온 약층은 태양 에너지는 일부 들어가는데 여기는 수온 약층까지는 바람은 못 들어가. 그러니까 바람은 이 혼합층까지밖에 못 들어가. 그리고 심해층은 태양 에너지의 영향도 받지 않고 바람도 받지 않기 때문에 온도가 굉장히 낮은 상태로 일정하게 계속 유지가 되는 거. 층산 구조에서 혼합층은 태양 에너지와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고 수온 약층은 태양 에너지의 영향만 받고 그리고 심해층은 둘 다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리고 이 그림, 자, 이 그림인 건가? 여기서 봐야 되는 거. 지금 그래프가 3개가 있어요. A, B, C 3개가 있는데 온도를 봤을 때 여기가 제일 낮아. 0도야. 여기 0도, 여기가 20도. 그러면 A를 보면 A는 어떻게 생겼어? 온도가 그냥 여기서 0도, 뭐 5도도 안 돼. 여기서 그냥 일정하대. 뭘 얘기를 하는 건가? 온도가 깊이에 따라서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가는데 온도 변화가 거의 없다. 여기는 어느 지방을 얘기하는 거냐면 극지방을 얘기하는 거야. 극지방은 바다 위에 표층 온도나 심해층 온도나 별로 별 차이가 없다라는 것은 A 지역은 극지방이구나, 북극이구나, 남극이구나 이렇게 알아놓으면 되고. 자, B를 볼게요. B는 이렇게 여기 이렇게 딱 정확하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 세 부분. 여기가 혼합층, 수온 약층, 여기가 심해층. 이렇게 구별이 뚜렷하고 수온 약층의 분포가 가장 두껍게 나타나는 층이 바로 중위도의 특징이다. 여기는 중위도구나. 자, C 극지방인 거야. 표층 온도가 제일 높아. 제일 높고 심해층과 온도 차이가 크기 때문에 수온 약층의 분포가 굉장히 커. 여기가 제일 커.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 적도지방, 저위도지 분포입니다라는 거. 그래서 그래프 보고 지역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위도별 해수의 층산 구조, 위도별로 봤을 때, 일단 여기 가운데 여기 저위도 지역에는 혼합층이 얇아. 저위도 쪽의 특징은 혼합층이 얇고 수온 약층이 두꺼운 거. 중위도 여기가 남쪽에 이렇게 꿀렁 내려간 게 중위도야. 중위도의 특징은 혼합층이 두께가 큰 게 중위도. 그래서 각각 고위도, 중위도, 저위도에 따라서 이 부분도 알아놔야지 돼. 자, 저위도의 특징은 혼합층이 얇고 수온 약층이 두꺼운 거. 중위도의 특징은 혼합층이 두께가 두꺼운 거. 선민아, 구별할 수 있어? 중위도의 특징은 혼합층이 두껍다. 구별하세요. 문제, 해수의 온도. 해수의 표층 수온 온도는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갈수록 온도가 높아질까요? 낮아질까요? 낮아진다. 위도에 따라 표층 수온이 달라지는 까닭은 위도에 따라 도양하는 태양 에너지의 양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리고 해수는 깊이에 따른 수온 분포를 기준으로 3개의 층으로 구별한다. 자, 첫 번째, 수온이 높고 바람이 많이 불어서 수온이 일정한 층, 혼합층.
그리고 깊이가 깊어질수록 수온이 급격하게 낮아지는 층은 수온 약층. 그리고 수온이 낮고 일정하게 유지되는 층은 심해층이다. 자, OX로 표시하세요. 저위도에서 고위 들어갈수록 해수열 입히는 바다 현상이 많아진다. X. X. 저위도에서 고위 들어가는 거잖아. 1번 X. 2번. 고위도에서 저위도로 갈수록 극지방에서 적도 쪽으로 내려올수록 해수의 표층 수온이 낮아진다. 높아진다. X. 위도가 같은 곳에서는 대체로 표층 수온이 비슷하다. 맞고 여름철의 표층 수온은 겨울철보다 높다. 맞아요. 2번 해수의 연직수 이렇게 깊이로 내려갈수록 온도가 달라지는 거. 여기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무슨 에너지? 태양 에너지와 바람의 탓이다. 자, 이거 오른쪽 그림은 중위도 해역에서 해수의 연직수온 분포를 나타내는 것이다. 자, A층의 이름은 혼합층, B층의 이름은 수온 약층, C는 심해층. 2번 바람의 혼합작용으로 수온이 일정한 층은 A. 바람의 영향을 받는 거는 혼합층. 3번 깊이에 따라서 수온이 급격하게 변하는 층은 B입니다. B. 수온이 급격하게 변하는 거는 수온 약층. C. 수온이 낮고 깊이에 따라 변화가 없는 거 C. B. 그다음에 대류가 일어나지 않아서 가장 안정한 층은 B다. 그리고 바람이 강할수록 두께가 두꺼워진 층은 A. 혼합층이다. O. 혼합층은 극지방에서 가장 두껍게 나타난다. X고요. 자, 심해층은 위도에 따라 수온 변화가 가장 크다. O. X. 심해층은 온도 변화가 없다고요. 심해층 온도 변화가 없어. 3번 혼합층과 심해층의 수온 차이가 가장 큰 곳은 적도 부분이다. 이건 맞는 말이고 적도는 혼합층과 심해층의 온도 차이가 굉장히 커. 껍데기는 뜨겁고 바닥은 차가워. 해수의 특성. 자, 염류. 해수에 녹아있는 여러가지 물질. 자, 여러가지 물질. 해수 속에 해수를 전체를 1kg에 1000g을 잡았을 때 이건 1000분의 1로 빠질 거야. 자, 1000분의 물이 965g이라면 염류는 35g을 차지하고 있고 그 염류 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염화나트륨과 염화마그네슘입니다. 자, 염화나트륨은 짜, 염화마그네슘은 써. 자,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염류 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염화나트륨입니다. 그래서 염류의 질량 및 해수 1kg에 35g의 염류가 녹아있을 때 각 염류의 질량들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자, 염분이라는 거에 뜻, 염분이란 해수 1000g에 분모가 1000이야 1000g 속에 녹아있는 염류의 총량을 수로 나타내는 것을 염분이라고 하는데 그 염분의 단위가 PSU를 사용합니다. PSU 또는 퍼밀. 그러니까 100분율이 아니라 1000분이라는 얘기인 거야. 1000분의. 이걸 퍼밀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전 세계 해수의 평균 염분은 35PSU이다. 그러니까 바닷물 1000g 속에 35g의 염류가 섞여 있다라는 건가. 그래서 염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증발량과 강수량. 증발량과 강수량에 따라서 물이 많이 증발하면 바닷물이 짤까 안 짤까? 짜지. 비가 많이 오면 바닷물이 짤까요 안 짤까요? 안 짜겠지. 그래서 염분에 영향을 주는 요인 중에 가장 큰 게 증발량과 강수량이다. 그리고 육지로 흘러드는 담수. 육지에서 계속 물이 내려올 거 아니야. 담수가 계속 내려오면 일단은 더 싱거워지겠지. 안 짜겠지. 그래서 그리고 빙하가 많이 녹으면 또 바닷물이 더 싱거워지겠지. 그리고 해수가 그리고 또 갑자기 날이 추워가지고 바닷물이 꼭 얼어버렸어. 바닷물이 많이 얼어버리면 물이 짜지는 거야, 안 짜지는 거야? 짜지는 거지. 어는 거는 물만 어는 거야. 소금은 안 얼고 물만 어는 거야. 소금은 남아서 더 짜지는 거지. 그래서 자 봐봐. 증발량이 강수량보다 많고
담수의 유입이 적고 해수가 얼어버리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 염분이 높아져서 아주 짠 바닷물이 만들어지겠고, 증발되는 양보다 강수량, 비가 오는 양이 훨씬 더 많고 담수, 그러니까 육지에서 내려오는 물이 훨씬 더 많아지고 빙하가 녹아버렸어. 이렇게 되는 거는 염분이 낮아지고 아주 싱거운 물이 되겠지. 빙하가 녹으면 물이 싱거워질까 짜질까? 선민아. 싱거워져. 그래서 염분이 낮아진다. 전 세계의 바다 염분을 분석을 하면, 자, 전 세계적으로 바닷물의 염분이 다 다른 건 거야. 자, 일단 적도 지역 바다가 짧까, 북극에 있는 바다가 짧까? 어디가 더 짧까? 그렇게 보면 안 되겠다. 그렇게 둘 다 안 짜. 적도 지역은 왜 안 짤까? 그러니까 누구랑 비교하냐면 적도 지역하고 우리나라에 있는 바다, 중위도 바다. 그러니까 적도 바다, 중위도 바다, 극지방 바다. 제일 짠 곳은 중위도 바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바다가 짠 거야. 우리나라에 있는 중위도 쪽이 짠. 그럼 적도는 왜 안 짤까? 안 짜서. 왜 안 짤까? 따뜻해서. 비가 많이 와서. 우리나라보다 비가 많이 와서. 그러니까 물론 뜨거운 태양빛 때문에 물이 증발하기도 하는데 증발되는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양의 물이 내리기 때문에. 그럼 극지방에는 물이 왜 안 짤까? 비가 안 와서. 거기는 비가 와서. 비가 뭐? 빙하가 녹아서. 빙하가 많기 때문에 안 짠 거야. 근데 중위도 지역은 비가 내리는 양보다 이게 그러니까 증발이 더 많은 건 거야. 그러니까 비가 적도 지방보다도 비가 덜 오면서 증발은 훨씬 더 많이 나기 때문에 덜 많이 짜. 그래서 그림의 분포를 보면 이게 지금 수축 염분 분포 동봉과 그래서 적도 지역보다 숫자가 여기 숫자가 뭐야? 책에 보이지? 여기 숫자 안 보이네? 꽤 보이나 보다. 그래서 표출 염분이 지금 중위도 쪽이 훨씬 더 높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염분이. 그러니까 빨간색에 있는 지역이 여기 0도가 적도인 거야. 그럼 빨간색이 많은 지역이 어딘 거야? 30도. 여기가 중위도 지역인 거잖아. 여기가 더 많이 빨갛다는 얘기는 여기가 더 짜다라는 거야. 그 극지방보다도 여기 가운데가 적도보다도 이 중위도 지역이 훨씬 더 많이 짜다라는 거야. 이유는 강수량보다 증발되는 양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래서 세계 전체 바다의 평균 염분이 35 psu인데 우리나라 바다는 그래도 얘보다는 조금 더 덜 짠 거야. 우리나라 바다는 33이래. 그래서 주변 바다 전 세계 평균 염분보다 일단은 낮다라는 거지. 그러면 강수량이 많은 여름철에는 비가 많이 오니까 겨울보다는 염분의 농도가 더 낮아지고 담수유. 자, 우리나라 동해가 있고 서해가 있지. 우리나라 바다 볼게. 여기 지도 옆에 있는 거. 여기 옆에 지도 먼저 볼게. 여기 옆에 지도 볼게. 우리나라 동해바다, 서해바다 구별했을 때 숫자 볼게요. 동해바다 염분 숫자가 어떻게 돼 있어? 34라고 되어 있는데 황해바다에는 서해바다에는 31, 32가 되어 있어. 여기가 더 낮아. 여기가 염분이 더 작은 이유가 뭘까? 여기 더 덜 짜다고. 동해바다가 더 짜고 여기는 덜 짜다고. 그러면 여기는 왜 안 짤까? 왜 이쪽이 더 안 짤까? 말해. 왜 안 짜지, 지연아? 왜 여기 더 안 짜지? 왜 동해바다가 더 짜고 서해바다가 더 덜 짜지? 비가 안 와서. 무슨 소리야? 자, 육지에서부터 어떻게 된다? 육지에서부터 담수가 계속해서 바다로 내려온다. 담수가 계속 유입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 다 내려오는 거 일로 다 써 있는 거야. 자, 근데 여기를 황해라고 하지. 여기 왜 황해라고 하지? 서해바다를 모르나? 서해바다를 황해라고 하는 건 알아 몰라? 알죠. 알지? 서해바다를 왜 황해라고 하지? 이 황자가 무슨 자야? 황자. 노를황. 누를황. 그치? 누렀다는 얘기인 건 거야. 뭐? 나도인데. 그래, 누를황이잖아. 얘가 왜 누렇지? 서해바다가 왜 황이지? 왜 누렇지? 갯벌? 아니, 갯벌이 무슨 갯벌이야? 얘 왜 누렇지? 갯바위? 지호야! 얘가 왜 누렇지? 왜 황이지? 예뻐서. 이름이 황이야. 그러니까 얘를 영어로는 옐로우시다고 표현한단 말이야. 지도상에는. 이렇게 하는 이유는 바다가 노랗기 때문에. 왜 노랗지? 사람들이 거기 중국 때문에. 중국이 어마어마한 황사라든지 모래가 엄청나게 많이 쏟아지니까 중국 때문에. 중국의 그 많은 모래가 인도 다 쏟아지는 건가. 그래서 진짜 위성에서 봤을 때 사진을 딱 보면 이 바다 색깔이 주변보다 노란 건가. 그래서 하는 거야. 저쪽에 흑해가 있지? 지도에 보면 흑해가 있지? 옐로우해. 내려해라고 해. 흑해가 있어. 흑해 어디 있어? 흑해는 제주도. 동해요. 무슨 제주도에 있어? 흑해가 동해. 그
서기소? 지중해 쪽에서 이쪽 미국. 우크라이나 딱 그 우크라이나 땅 바로 밑에 거기가 흑해야. 여기는 왜 흑해지? 바닷물이 까매서. 바닷물이 까매서 흑해야. 오염됐어요? 아니 서부인가? 깨끗한 거 아니에요? 땅이 너무 비옥해서. 땅 자체가 비료가 많은 것처럼 엄청나게 영양가가 많은 땅인 거야. 그 우크라이나 땅이. 그래서 우크라이나 땅 자체가 굉장히 비옥한 거야. 그 땅 자체가. 그래서 러시아가 그래서- 문제한 거예요. 거기 굉장히 비옥하기 때문에 그 땅에서 엄청나게 농사가 굉장히 잘 돼. 그래서 전 세계 밀 생산의 1위 국가가 우크라이나인 거야. 그래서 그 지역 땅이 굉장히 비료 풍부하고 잘 되기 때문에 거기서 쓸려 내려오는 물이기 때문에 거기가 흑힌 거야. 근데 저쪽 가면 또 홍해도 있지? 정말 홍해도 있지? 이건 그 빨갛다는 거지. 사막의 땅. 피? 사막의 땅. 사막의 땅. 피? 사막의 땅이라고 사막. 무슨 소리야? 그거 맛있다는 거. 자, 이렇고, 자, 그럼 우리가 볼 것은, 자, 여기, 그래서 여기가 이 주변 육지로부터 담수가 계속 흘러내려오기 때문에 여기는 덜 짠 거야. 싱겁다고. 여기는 짜지. 여기는 뭐야? 이쪽에 무슨 바다겠지? 이쪽 바다가 무슨 바다? 아, 얘는 정말 돈년이 서해. 영어고. 예, 여기가 서해고, 해. 여기가 뭐냐고, 여기 무슨 바다냐고? 서귀포해. 태평양이잖아, 얘들아. 뭔 소리야? 여기가 태평양이에요? 여기가 태평양이고, 여기가 미국. 소양인 줄 알아. 여기가 미국에 있는 거지, 여기가 미국. 아 그거 태평양 전쟁.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는 이제 바다가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는 더 짜지. 그래요? 양 바다가 있고. 자, 그리고 두 개 비교할 거. 여기는 2월 달이야. 2월은 계절이 하네요. 겨울이에요. 자, 여기는 8월이에요. 자, 여기는 가을이에요. 겨울이고 겨울과 여름을 비교했을 때, 자, 겨울의 농도를 볼게. 염분 농도를 볼때는 동해 농도 볼게. 겨울에 34였는데 여름에는 34. 별로 안 줄어들었네요. 그래서 조금 줄어. 야, 이 전체 바다의 1%만 농도를 낮추려면 물이 얼마큼 많이 필요한데 이 큰 바다인데 완전히 소금을 많이 빼는 거죠. 콩을 빼낼 수 있는 방법 좀 얘기 좀 해봐. 그래서 물을 하늘에 말려서. 그치, 비가 많이 와서 여기 농도가 흐려지는 거. 그래서 구별하는 거. 동해와 서해를 비교했을 때는 염분 농도가 높은 쪽은 동해고요. 여름과 겨울을 비교했을 때는 염분 농도가 높은 때가 겨울이다. 이유는 강수량 때문에. 자, 그리고 여기도 이제 봐야 되는 거지. 그다음에 염분비 일정 법칙이 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 염분 농도가 전 세계적 평균보다 낮다 그랬어. 조금 싱겁다 그랬어. 그렇지만 그러면 굉장히 짠 지역도 있겠지. 그래서 사해 같은 경우 굉장히 짠 지역이 있는데 염분비 일정 법칙이라는 게 뭐냐면 지역이나 계절에 따라서 염분이 달라져. 수출 기준에 달라지는데 염분이 달라지더라고 하더라도 전체 염류에서 각각의 염류가 차지하는 비율은 똑같다. 그러니까 여기 볼게. 지금 그러니까는 전체 농도. 그러니까 뭐냐면 각각 우리나라 바다에 소금이 이만큼 있다. 뭐 저쪽에 태평양 쪽에 소금이 얼마큼 있다. 각각 지역별로 수치적으로 따졌을 때는 염분의 농도가 다를 수는 있는데 그 염류를 총 비율에 염류에 대한 그 염분의 비율을 따졌을 때는 그 비율을 인정하다고. 양은 차이가 있지만 전체적인 비율을 인정하다라는 게 바로 염분비 일정 법칙이다. 이유는 해수가 오랜 시간 동안 순환하면서 골고루 섞였기 때문에 각각의 염류의 비율은 일정하다라는 거야. 여기 볼게. 그래서 여기 계산 문제가 나와. 북극해 그리고 여기 동해 홍해가 있어. 북극해에 포함된 염화 나트륨의 비율. 북극해는 염분이 전체 지금 1000g 속에 30g 있대. 30g. 왜 30g 속인 거야? 그럼 30g 있대. 30g 속에서 염화 나트륨이 차지하는 비율을 분수로 나타냈을 때 그 동해에서는 전체 염분의 양이 33g이 있대. 33중에서 염화를 차지하는 부분. 각각의 숫자는 다르지만 이렇게 비율을 따졌을 때는 그 비율이 모두 다 똑같아. 똑같다. 이유는 세 해역의 염분은 서로 다르지만 전체 염류에서 염화 나트륨이 차지하는 비율은 모두 다 같습니다. 이게 염분비 일정 법칙이다. 계산 문제 나올 거야. 할 거야. 선생님, 문제 에빈이 물 먹고 싶어요. 먹고 와. 몰라요. 한 세 번. 자, 해수 염분. 해수의 표층
온도를 자 여기 뭐냐 어디냐 다음 쪽에 자 해수에 녹아있는 여러 가지 물질을 뭐라고 한다? 염분이라고 한다. 응? 아 염류라고 얘기하고 그 염류 중에서 얘를 총량을 천분해하고 수를 나타내는 것을 염분이라고 한다. 염분에 영향을 주는 것은 무엇과 무엇이다? 염분. 영향을 주는 것, 염분에 영향을 주는 것은 강수량과 증발량이다. 그리고 흘러드는 담수의 양과 해수의 결핍과 해비 이런 것들이 다 염분에 영향을 줍니다. 위도에 따른 표층 염분의 분포. 어느 지역의 염분이 가장 높지? 통해. 중위도 지역 염분이 가장 높다. 그리고 우리나라 주변 바다의 표층 염분을 비교하면 황해하고 동해를 비교해서 어느 쪽이 더 높다? 통해. 염분은 동해가 더 높다. 여름과 겨울을 비교했을 때는 겨울. 겨울이 더 높다. 다 맞췄어. 자, 이거는 뭐지? 지역이나 계절에 관계없이 염분이 달라도 전체 염류에서 염분비 법칙 일정. 염분비 일정 법칙. 다음 개념 5번 문제. 오른쪽 그림은 총 35g의 염류 중에서 각 염류가 차지하는 질량을 나타낸 것인데 자, A의 이름은 뭐다? A는 해수. 염화나트륨. B는 염화 마그네슘. 그러면 그림을 보고 해수의 염분 또는 염류의 양을 각각 구하세요. 자, 염분. 해수 1000g의 염류 40g이 녹아있을 때의 염분. 여기에서 지금 이걸 가지고 비를 구성하는 거야. 자, 계산 문제. 자, 여기에서 지금 염류의 양을 구하세요. 염류 40g 녹았을 때 염분은 얼마이다? 40 PSU. 해수 500g에 염류 16g 녹았을 때 얘를 1000으로 만드는 거야. 500에 16이면 1000에 32g인 거지. 32 PSU. 970과 염류 30g을 넣었다. 그럼 두 개 더하면 1000이지? 그럼 1000분의 30이니까 30 PSU. 염분이 32 PSU인 해수에 3kg에 녹아있는 염류의 양을 구하세요. 그럼 얘는 3kg인 건가? 3kg에 30이니까 아니야. 녹아있는 염류니까 이건 지금 얘는 지금 1000분의 30이었어. 32 PSU라는 얘기는 1000분의 32g이 녹아있다는 건가? 그럼 3kg은 3배 거잖아. 3배. 그럼 32 곱하기 3. 32 곱하기 3은 대답을 하네. 32 곱하기 3 성민아 96g이다. 96g이네. 7번 해수의 염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아닌 곳은 염분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닌 거는 오. 3번 바람의 방향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 8번 염분이 높은 곳 낮은 곳 빙하가 녹는 바다는 염분이 낮다. 강물이 많이 유입되는 바다는 낮다. 해수가 얼었어. 해수가 얼면 염분이 높아지고 증발량이 강수량보다 많으면 염분이 높아진다. 전 세계 바다에서 표층 염분에 대한 설명 맞는 거. 적도 해역은 강수량이 많아서 염분이 낮다. 중위도 해역은 증발량이 많아서 염분이 높다. 극지방 해역은 빙하가 녹아서 염분이 낮다. 우리나라 주변 바다에서 여름철 평균 염분은 겨울철보다 높다. X. 비가 많이 와서 낮다. 황해는 동해보다 담수의 유입이 많아서 염분이 낮다. 맞았어요. 자, 염분이 30 PSU인 염해수에 염류 A와 B가 7대1의 비율로 녹아있을 때 염분이 45 PSU인 해수에서 염류 A와 B 사이의 비율은 10대1. 7대1. 어떻다. 염분비 일정 법칙으로 똑같다.
됐다. 됐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실험은 해수의 연직수온 분포를 만들기 위해서 실험을 이렇게 했어. 자, 이거 어떻게 했냐면 수조에 물을 채운 다음에 온도계를 이렇게 다 각각 다 다르게 설치를 했어. 온도계를 설치해가지고 일단 처음에 온도를 재. 일단 처음 온도는 다 똑같겠지? 어려워. 뒤에도 하나, 뒤에 쌤도 있어.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적외선 등을 위에다 쭉 내리쬐어. 적외선 등을 10분 동안 내리쬐어. 10분 동안 온도를 계속 쬐게 했어. 온도가 여기가 다 똑같을까 다를까? 달라요. 다르겠지. 당연하죠. 당연하지. 어디가 온도가 높겠어? 가장 가까운 게 있나? 그렇지. 위쪽에 있는 게 온도가 높고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온도가 낮아지겠지.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번에는 적외선을 켠 상태에서 선풍기를 계속 선풍기를 강으로 세게 막 틀었어. 한참을 틀었어. 3분 동안 틀었어. 3분 동안 막 바람이 일으킨 다음에 온도를 측정을 해봤어. 자, 어떻게 변했을까요? 자, 볼게. 결과를 보자. 결과. 자, 첫 번째. 가열하기 전에는 온도가 26도랑 똑같았어. 자, 가열한 지 지금 10분 동안 가열했어. 10분 동안 가열했더니 자, 깊이가 1cm인 거부터 위쪽부터 온도를 봤더니 제일 위에 있는 거, 제일 표층 온도가 29도고 제일 아래층은 별로 변화가 없어. 제일 아래쪽까지는 저 적외선의 등에 온도가 열이 미치지 못했다는 거지. 위험은 좀 높았어.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일단 온도가 다 달라. 적외선 등만 비춰도 온도가 다 다른데 선풍기를 틀었어. 선풍기를 틀었더니 여기 두 개가 온도가 똑같아졌어. 두 개가 온도가 똑같아졌고 이렇게 지금 온도가 차이가 나고 있어. 자, 여기 뭐라도 왜 온도가 여기가 똑같아졌을까? 여기는 바람에 의해서 대류 현상이 일어나는 거지. 대류. 그래서 이렇게 섞여버린 층을 혼합층이 되는 거겠고 온도가 여기서보다 떨어진 층을 수온 약층이고 여기가 심해층이 되겠지. 그래서 이런 결과가 만들어졌다. 그래서 수온은 결과 여기 제일 아래쪽의 온도는 처음부터 26도 별 변화가 없어. 등을 비췄을 때나 선풍기를 틀었을 때나 제일 아래층은 변화 없이 계속 일정하게 온도가 유지되었고 중간층, 수온 약층의 온도는 가열 전보다 많이 떨어질 거야. 선풍기를 불었을 때 온도가 내려가는 걸 볼 수가 있었고 수온 여기는 가열한 후의 온도 얘는 뭘 말하는 거야? 여기는 가열 전 온도, 가열 후의 온도. 그래서 이게 지금 바다의 수지 연직 그 온도 깊이랑 똑같다라는 건 거지. 그래서 여기서의 적외선 승의 적외선 등의 역할은 태양의 에너지를 뜻하는 거고 선풍기는 바람의 영향을 뜻하는 거였다. 자, 적외선 등은 태양 에너지. 휴대용 선풍기는 바람에 해당한다. 2번 적외선 등을 켜기 전에는 깊이에 따라 수온 분포가 일정했는데 적외선 등을 켠 다음에는 표면의 물의 에너지는 온도가 높아지고 깊어질수록 도달할 에너지가 적어서 수온이 낮아진다. 근데 하열하고 되어 있네. 뭐라고 쓸까? 도달하는 에너지가 감소라고 말할까? 하열하고 되어 있어서 단어를 맞추려면 선배는 뭐라고 쓸까? 뭐라고 쓸까요? 뭐라고 쓸까? 단어 좀 맞춰봐요. 감소하라고 쓸까? 그래서 감소하라고 그게 맞겠다. 선풍기를 켠 후에는 수면 부근에 물이 섞여서 수온이 일정한 층이 생긴다. 그래서 세 개의 층이 형성된 것을 볼 수 있다. 섞인다. 무슨 친구? 일정한 여기는 수면이 일정한 구간이 나타난다. 여기는 혼합층. 물이 섞인 거니까 혼합층. 그렇죠. 그럼 위 실험에 대한 설명으로 OX. 실제로 바다에서 깊이가 깊어질수록 도달하는 태양 에너지 양은 적어진다. 오. 적외선 등으로 가열받았을 때는 수면 부근의 수온이 일정한 층이 생긴다. 오. X. X 맞잖아요. 선풍기를 켜면 수면 부근에 물이 혼합작용이 일어난다. 선풍기를 켜면 깊이에 따라 수온 분포를 기준으로 두 개의 층이 아니라 세 개의 층을 볼 수 있었어. 2번. 해수의 연직 수온 분포에 영향을 미친 요인 두 가지는 태양 에너지와 바람. 바람이다. 다음 3번은 오른쪽 그림은 위와 같은 실험을 해서 얻은 그래프인데 선풍기의 바람을 더 강하게 했을 때 선풍기의 바람을 더 강하게 하면 혼합층의 두께가 어떻게 될까요? 더 두꺼워진다. 두께는 두꺼워진다. 그 까닭은 대류가 잘 일어나서 대류가
활발하게 일어나서. 다음 쪽에